여러분, V리그 5시즌 5년이에요. 한국 여자 배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5시즌을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은 한두 시즌 뛰고 떠나요. 적응이 안 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른 리그로 가죠. 그런데 한 선수가 있어요. GS칼텍스에서 시작해 현대건설을 거쳐 지금은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 5년 동안 한국을 떠나지 않고 매 시즌 꾸준한 경기력으로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 등록명 모마. 그리고 지금 그녀가 또 한 번 역사를 썼어요. 2라운드 MVP. 이게 몇 번째냐고요? 통산 4번째예요. 2021-2022 시즌 4, 5라운드. 2023-2024 시즌 6라운드에 이어 이번이 4번째죠. 도로공사 10연승을 이끈 에이스. 올 시즌 도로공사가 어떻게 10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중심에 모마가 있었어요. 공격 성공률 44.59%, 득점 143점, 숫자로도 경기 내용으로도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자부에서도 괴물이 나타났거든요. 대한항공 러셀. 9연승 행진을 이끈 이 남자는 공격 성공률 56.4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56.40%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오늘은 2라운드를 지배한 두 MVP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모마는 5년째 한국에 남아있는지, 러셀은 어떻게 대한항공을 9연승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배구연맹이 6일 공식 발표했어요. 대한항공 카일 러셀과 모마가 진에어 2025-2026 V리그 2라운드 남녀부 MVP로 선정됐다. 모마는 기자단 투표에서 34표 중 15표를 받았어요. GS칼텍스 실바가 8표, 흥국생명 레베카가 5표를 받았고 도로공사 이윤정, 김세빈, 현대건설 카리가 각각 1표씩 받았죠. 기권이 3표 있었고요. 15표면 압도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양한 팀에서 고루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도로공사 선수뿐 아니라 경쟁팀 선수들도 모마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만큼 2라운드 경기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번이 모마에게는 통산 4번째 라운드 MVP예요. 2021-2022 시즌 4, 5라운드, 2023-2024 시즌 6라운드에 이어서요. 4번이나 라운드 MVP를 받았다는 건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걸 넘어서 꾸준하다는 증거예요. 한두 시즌 잘하는 선수는 많아요. 하지만 매 시즌, 매 라운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선수는 드물죠. 모마는 그걸 해내고 있어요. 모마의 V리그 여정을 되짚어 볼게요. 2021-2022 시즌 GS칼텍스 유니폼을 입으며 V리그에 입성했어요. 첫 시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GS칼텍스에서 2시즌을 뛰었고요. 그 다음은 현대건설이었어요. 2023-2024 시즌과 2024-2025 시즌, 2시즌 동안 현대건설에서 뛰었죠. 현대건설에서도 주전 공격수로서 팀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도로공사로 이적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죠. 새 팀, 새 감독, 새 동료들. 다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로공사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팀 10연승의 중심에 서면서요. 5시즌 동안 V리그에 몸담으며 역대 여자 외국인 최장수 외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한국 배구는 쉽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배구 스타일도 다르죠. 음식도 날씨도 모든 게 다른 환경이에요.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12시즌 뛰고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모마는 5년째 한국에 있어요. 적응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한국 배구의 일부가 됐죠. 팀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 그게 모마예요. 올 시즌 한국도로공사의 성적은 놀라워요. 10연승.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시죠? 배구는 야구나 축구처럼 한 팀이 압도적으로 강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어느 팀이든 질 수 있죠. 특히 여자 배구는 전력이 상향평준화돼 있어서 10연승 같은 기록이 나오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해냈어요. 그 중심에 모마가 있었고요. 2라운드 모마의 기록을 볼게요. 공격 2위, 성공률 44.59%, 득점 4위, 143점. 공격 성공률 44.59%라는 건 10번 공격하면 45번은 득점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상대 블로킹도 있고 수비도 있는데 절반 가까이 성공시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득점 143점도 마찬가지예요. 2라운드만 해도 이 정도 득점을 올렸다는 건 매 경기 팀 공격의 핵심이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모마의 진짜 가치는 숫자에만 있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의 결정력, 팀을 안정시키는 리더십, 어려운 볼도 처리해내는 기술. 이런 것들이 모마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도로공사가 10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마 혼자만의 힘은 아니에요. 이윤정, 김세빈 같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고 감독의 전술도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에 모마가 있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남자부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항공 카일 러셀. 등록명 러셀. 러셀은 기자단 투표에서 34표 중 19표를 받았어요. 모마보다 4표 더 많죠.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대한항공 정지석이 7표, 한국전력 배논이 3표, 삼성화재, 아이와 현대캐피탈 레오가 각각 1표씩 받았고요. 기권이 3표였어요. 19표면 거의 과반이에요. 기자단의 절반 이상이 러셀을 선택했다는 거죠. 2라운드 최고의 선수로요. 이번이 러셀에게는 개인 통산 3번째 라운드 MVP예요. 2020-2021 시즌 2라운드, 2021-2022 시즌 2라운드에 이어서요. 재미있는 건 3번 다 2라운드 MVP라는 거예요. 2라운드에 특히 강한 선수인가 봐요. 러셀의 2라운드 기록을 볼게요. 공격 1위, 성공률 56.4%, 서브 1위, 세트당 0.826개, 득점 3위, 150점, 공격 성공률 56.4%.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56.4%요. 10번 공격하면 5, 6번은 득점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남자 배구에서 이 정도 성공률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서브도 1위예요. 세트당 0.826개. 거의 매 세트마다 서브 에이스를 하나씩 따낸다는 뜻이에요. 서브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하는 선수죠. 득점 150점. 2라운드만 해도 이 정도 득점을 올렸다는 건 대한항공 공격의 절대적 중심이었다는 증거예요. 러셀은 대한항공이 2라운드 전승에 이어 팀의 9연승 고공비행에 앞장섰어요. 9연승. 남자 배구에서도 쉽지 않은 기록이에요. 여자 배구와 마찬가지로 남자 배구도 전력이 평준화돼 있거든요.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어느 팀이든 질 수 있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9연승을 했어요. 2라운드는 아예 전승이었고요. 그 중심에 러셀이 있었어요. 2라운드 팀 공격 점유율 37.08%.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항공이 올린 공격 득점의 37%를 러셀 혼자 책임졌다는 뜻이에요. 거의 40%에 가까운 수치죠. 하지만 러셀 혼자만 잘한 건 아니에요. 정지석과 함께 원투펀치를 형성했다고 했죠. 러셀이 1번 공격수라면 정지석은 2번 공격수예요. 두 선수가 서로 보완하며 대한항공 공격을 이끈 거예요. 러셀이 상대 블로킹을 끌어당기면 정지석이 뚫고 정지석에게 수비가 쏠리면 러셀이 뚫는 식이죠. 이런 호흡이 맞아떨어지면서 대한항공은 어느 팀도 막기 힘든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공격 지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저력을 과시했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공격 1위, 서브 1위, 득점 3위. 모든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이에요. 완벽한 공격수의 모습이죠. 라운드 MVP. 이게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즌 MVP만큼 무겁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라운드 동안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특히 모마와 러셀처럼 여러 번 받는 선수들은 더 특별해요. 한두 번은 운이 좋아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번, 4번 받는다는 건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모마는 4번째 라운드 MVP예요. 서로 다른 시즌에 서로 다른 팀에서 받았어요. GS칼텍스 시절에도 현대건설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팀이 바뀌어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러셀은 3번째 라운드 MVP예요. 재미있는 건 3번 다 2라운드 MVP라는 거예요. 2라운드만 되면 특별히 더 잘하는 선수인가 봐요. 아니면 2라운드가 러셀의 컨디션과 잘 맞는 건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두 선수 모두 라운드 MVP를 여러 번 받으면서 V리그 대표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어요. 2라운드가 끝났어요.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죠. 도로공사는 10연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모마가 계속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배구는 한 선수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팀 전체가 함께 가야 해요. 이윤정, 김세빈 같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수비와 리시브도 안정적이어야 해요. 모마가 아무리 잘해도 받쳐주는 게 없으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9연승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러셀의 경기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팀들도 대한항공을 연구하고 대비할 거예요. 정지석과의 원투펀치가 계속 잘 맞아떨어져야 하고
수비와 블로킹도 단단해야 해요. 러셀 혼자 아무리 잘해도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기기 어렵죠. 결국 배구는 팀 스포츠예요. MVP를 받는 선수가 중요하지만 그 선수를 받쳐주는 팀원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2라운드 MVP, 모마와 러셀. 두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어요. 모마는 5년째 한국에 있어요. 역대 여자 외국인 최장수 선수죠. 팀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 이번 시즌에는 도로공사 10연승의 중심이 됐고요. 러셀은 대한항공 9연승을 이끌었어요. 공격 성공률 56.4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2라운드를 지배했죠. 정지석과의 원투펀치로 어느 팀도 막기 힘든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두 선수 모두 외국인 선수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배구의 일부가 됐어요. 팬들도 두 선수를 응원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죠. 배구의 매력이 뭔지 아시나요? 개인의 탁월함과 팀워크가 만나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팀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 해결사가 없으면 한계가 있죠. 모마와 러셀은 그 해결사예요. 중요한 순간 팀을 구해주는 선수들. 하지만 그들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팀원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앞으로 3라운드, 4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로공사와 대한항공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모마와 러셀이 또 한 번 MVP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시즌은 길어요. 앞으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모마와 러셀 같은 선수들이 있는 한 V리그는 계속 재미있을 거라는 것. 그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거라는 것. 2라운드 MVP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 기대할게요. 한편 2라운드 남녀부 MVP 시상은 각각 7일 대한항공 삼성화재전과 7일 정관장 도로공사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직접 시상식을 보고 싶은 분들은 경기장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경기 분석으로 또 만나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